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음성군이 4개 업체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현장과 동떨어진 규정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미끼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만 50명에 달합니다. 80대 중반에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제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에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명, 단양 1명, 음성 2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717명, 누적 사망은 65명입니다. 음성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이 4개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해 지나친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화원들의 내부 고발로 대포 통장을 이용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업체. 음성군이 이 업체를 포함한 4개 위탁업체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확인 사안은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의 횡령 여부. 미화원들의 개개인 면담을 통해 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한 실제 통장과 음성군의 정산 보고한 통장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종사자로 등록된 친인척의 실제 근무 여부, 유령 직원 여부도 확인할 방침. 외부 노무사 1명을 선임해 계약서상 명시된 시설 장비 등 복지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횡령 의혹 업체에 대한 감사는 경찰 조사가 나온 뒤로 미뤘다가 이번에 같이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좀 늦게 돼서 감사 기간이 좀 짧아서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고발 상태에 있으니까 추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내부 공익 제보로 보조금 횡령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왜 계약을 유지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성군 조례와 계약상 음성군이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경고 2번이 누적되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까지 해당 업체의 청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지자체가 사기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며 소극 행정을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군에서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뭐 조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조례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하고.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자체 직접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성군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위탁업체 직원 12명이 기소된 하수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이 적합하고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안전규정을 강화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사고만 안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눈 깜짝할 새 고꾸라진 5층짜리 건물. 희뿌연 먼지가 주택가를 덮칩니다. 철거업자가 갑자기 공법을 바꾸면서 생긴 일.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었지만 이 업체에 부과된 건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았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지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체 시 적용되는 건축물 관리법에는 명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감리자가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를 뒀지만 감리 없이 진행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감리자가 인지했을 경우 공사 중단을 지시할 수 있지만 이미 일은 저지른 상태. 결국 철거를 먼저 하고 변경된 공법이 안전한지를 뒤늦게 검토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원래는 해체 변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변경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 취지상은 이거 변경 먼저 들어오는 게 맞다 생각해갖고 사후지면은 다시 변경을 받은 거예요.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체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그 사고의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상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실제 공사 여부와 감리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추가하고 감리 또한 지적만 하는 데서 나아가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후에 이 감리계약 준수 여부라든지 감리자의 해체 계획서 검토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이런 확인들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 안전을 위해 만든 법령인 만큼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인터넷에 중고차 미끼 매물을 올려두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협박해 비싼 차를 강제로 사게 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문신을 드러내고 8시간이나 끌고 다니며 협박을 하며 강제로 사게 한 건데 전국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버스터미널. 충북 제천에서 온 60대 남성이 자동차 딜러와 만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뜬 200만 원대 1톤 포터를 사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입한 건 700만 원짜리 화물차였습니다. 딜러가 갑자기 돌변해 대출까지 요구하며 더 비싼 차를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하루 벌어 어렵게 살아온 6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고 더군다나 집도 없이 마을회관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로 해가지고 사러 간 게 그렇게 돈 강탈당하고 엉뚱한 차를 강매를 당해서. 지난 3월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2019년식 SUV 가격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를 사려고 딜러에게 연락했던 50대 남성도 대출을 끼고 다른 차를 강제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700이니까 혹하잖아요. 그게 계약까지 다 끝나고 이게 갑자기 급 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차로 비싼 걸로 해가지고 2천 얼마짜리를 그렇게. 중고차 사기 일당은 온라인 사이트에 미끼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차를 내밀었고 사지 않겠다고 하면 문신을 보여주고 차에 태워 8시간씩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해 구입을 강요했습니다. 비싼 값에 중고차를 사야 했던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50명, 피해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중간 결함이다 등등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차량을 시세가 1,000만 원인데 이거를 2천만 원에. 경찰은 20대 총책과 허위 딜러 등 4명을 구속하고 할부 대행사 대표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오늘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의원과 함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청주 도심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충청북도는 전했습니다. 한편 충북기독교연합회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청주 도심 통과를 지지하고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휴양림과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7월 말까지 충청권 휴양림과 캠핑장 270여 곳을 찾아 숙박 영수증과 인증샷 등을 충청권 힐링여행 누리집에 올리면 1인당 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5명 정도를 매달 선정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서서히 알던 것도 잊는 나이라고들 하는데요. 젊은이도 어렵다는 수학이며 과학을 독학해 80대 중반에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제천에서 나왔습니다. 곧 대학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상의 대화조차 조금 힘든 백발의 노인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듣습니다. A 더하기 BI가 2 더하기 3I라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A가 2고 검버섯 늘어가는 느린 손으로 방정식 풀이를 채워나간 연습장만 수천 장. 돋보기 넘어 영어 문장을 읽어 해석하고 단어는 외울 때까지 읽고 쓰기를 반복합니다. 헤지데이트 리그렛 후회하다. 하루 평균 5시간씩 이렇게 공부한 게 꼬박 5년 남짓. 푸는 문제마다 거의 100점을 맞을 정도로 척척 박사가 돼갑니다. 공부 젊을 때 못해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못 배운 거 알게 되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한국전쟁 직전 초등학교를 마친 뒤 65년 만에 다시 학업에 뛰어든 올해 85세 장옥순 할머니입니다. 동네 복지관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또 3년여 만인 지난달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해 올해 1회차 시험에서 전국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2차례인 고졸 검정고시는 2018년부터 낙방만 모두 6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복지관 수업도 중단돼 독학을 해야 했지만 좌절과 포기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하니까 돼. 낙심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배움의 즐거움에 빠진 장 할머니는 신학이나 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며 대학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오송 지역 초미세먼지 성분의 40% 이상이 화석연료 오염물질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 말부터 1년간 오송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기탄소와 질산염 이온이 각각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기탄소는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거나 대기 중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고 질산염 이온은 난방시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됩니다. 연구원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공동 처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이 대규모 사업지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복 군수를 포함한 군 공무원 756명과 지방의원 8명,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 3,22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양수발전소 편입 사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영동군은 투기 의혹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충북 북부 지역의 국도 터널이 청소 작업으로 인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일부 통제됩니다. 대상은 제천 박달재 터널과 괴산 소조령 터널 등 25개 터널과 지하차도 4곳으로 하루씩 순서대로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대기업 유치 효과로 역대 최대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진천군은 지난해 귀속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결과 2천여 개 법인에서 307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0억 원을 CJ제일제당, SKC, 현대모비스, 한화솔루션 등 상위 10개 법인에서 신고했습니다. 한남 금북정맥 복원사업의 하나인 괴산 질마제 생태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방도 592호선이 지나면서 끊긴 질맞이에 생태 터널을 조성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산림종자를 채취해 도로 개설 이전의 식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모두 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진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도내에서는 5번째로 청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요령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강의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충북대, 세명대, 서원대, 교통대가 취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매칭 지원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청주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이 올해 책 읽는 청주 대표 도서 3권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부문에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 청소년 부문에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아동 부문에는 진영민 작가의 소리질러 운동장입니다. 대표 도서 선포식은 영상으로 대체되며 유튜브 채널과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